수년간 베일에 가려졌던 소년병,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6.25 소년소녀 지원병 중앙회를 찾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홍안의 소년들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한수 사무총장의 증언을 통해 소년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병은 나이가 17세, 18세 미만입니다. 18세 미만으로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고 군번을 받고 참전했는 사람을 소년병이다. 소년병 중앙회는 서울이 아닌 대구에 있습니다. 그 까닭은 낙동강 전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형성이 되고 답동 전투가 엄청나게 중요한 고비고 중요한 전세의 한 걸음입니다. 만일에 낙동강 전선이 무너져 붙으면 이 낙동강 방사는 무너져 붙고 안 됩니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인데 병력 동원에 여지가 없어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우리나라는 전쟁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도 안 돼 국토의 92%가 북한군에 점령당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낙동강 전투가 한창이던 1950년 8월 4일 전력의 3분의 1 이상을 잃은 한국군은 손실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모병을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지역의 많은 소년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소년병은 모두 2만 4천여 명, 자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인 2,500명이 전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있습니다. 전쟁을 우리가 이기려 그러면은 우리 같은 학생이라도 참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그 지원을 해가지고 교복을 입은 채로 일주일 동안 사격 훈련만 받고. 너희들 왜 군에 지원했느냐? 다 지금 피난가고 도망가는데 너 이상하다. 지금 다 피난가고 도망가는데 너 왜 지원했느냐? 그래서 한 200명 가량이 처음에는 학생복 입고 훈련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다가 군번이면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군인가 보다. 아무도 몰라요. 그때 마음에는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건 뭐 죽는 거 죽어도 좋고. 나라를 지키겠다며 나서긴 했지만 소년병 전사 인원 절반이 참전 6개월 사이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공부만 하던 어린 학생들에게는 군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사륙의 현장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나이는 적제 참 학생이다 보니 말이지. 지대로 막 부모 생각이 나고 말이지. 지대로 막 어디로 가야 되나 말이지 이기라. 그때 아무는 사람은 없어. 그래 한 사람 오니까 말이지 옆에 또 뒤따라 울기도 하고 말이지. 전쟁의 기억은 평생 동안 지고 가야 할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1950년 8월 17 중학생의 신분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며 팔공산 전투에 뛰어든 박태승 씨. 채 피지도 못한 전장에서 쓰러져간 소년병 동지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오늘도 불단에 향을 올립니다.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2,464명의 소년병 전사들을 모신 위패입니다. 박태승 씨는 꼬박 3년간을 쫓아다니며 소년병 전사자들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소년병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전사한 그 소년들은 100% 미혼입니다. 또 그 부모님도 이미 다 작고하시고 소년병 전사들에 대한 그 명복을 빌고 이분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시작해가지고서 한 30여 년 동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태승 씨에게는 지금까지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는 끔찍한 전쟁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어렵게 털어놓았습니다. 후퇴할 적에는 친구도 없고 상하도 없습니다. 자기 영역까지 도망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후에 처질 수밖에 없었죠. 처져가지고서 오는데 마침 어느 부대 소속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성도 모르고 병사 한 사람이 나고 됐는데 내보다 훨씬 젊어서 어렸어요. 유탄인지
그 정식 조전해가지고 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친구가 적탄에 맞고 쓰러졌죠. 부축을 해가지고서 뭐 정신없이 한참 내리고 오는데 아마 그 상처가 좀 깊어가지고서 푹 주저앉으면서 도저히 못 가겠다. 이 나를 처리를 하고 가라. 뭐 솔직히 죽이고 가라는 그런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을 싸워 죽이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직접 보고서 또 적이고 그렇지만은 이 같은 동료를 부상을 당했다고 해서 그 방아쇠를 당긴다는 거는 정말 그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빨리 결정을 안 하면 안 되겠고 얼른 생각이 이것은 그 죽이주는 것이 그 사람한테도 유익하고 내한테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결국은 방아쇠를 당겼는데 그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80인데 아직까지도 그 상처는 떠나질 않습니다. 그 이상하죠, 그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년병 전후의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박태승 씨. 종교는 그에게 살아있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됐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전쟁의 상처는 소년병들에게 평생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소년병을 기다린 또 하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내가 중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가려고 하면 복학에 안 시켜주는 게래요. 그 내가 직장 다니다가 직장 가면 다른 사람이 벌써 들어가 있고 그때는 안 시켜주는 사이래요. 그때 벌써 우리 나이 한 21살쯤 돼가지고 그 이제 제대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벌써 말이지 이제 갈 데도 없고 막 그랬지. 막 노가다를 하고 이런 게 있지 말이죠. 그 이후에 출세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싶어요. 소년병 치고는. 남들은 학교 다 나와서 좋은 직장에 좋은 생활 해가지고 떳떳하게 살고 있는데 이거는 중3 때 중3 때 학교 다니다 로프도 피를 나와가지고 오늘까지 학교를 모르고 사니 이거 사실은 원통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소년병들에게 현실은 냉정하기만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개성중학교 3학년 15살 어린 나이로 군에 입대했던 윤한수 씨. 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군인들의 문맹률이 절반 이상이었던 상황. 중학생이었던 소년병들은 군에 꼭 필요한 일뿐이었습니다. 소년병들은 어디서나 뛰어난 인재로 인정받으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윤한수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돌아서니까 자들은 배운 게 있으니까 가능하다 싶어가 자꾸 뽑아쓰지 이제 부대에서 소총부대 열었다가도 부대에서 그 어디 학생들 아들 드러나들 뽑으라. 이거 뽑아가 자꾸 이제 우로 올려가 애리주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처리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당시에도 학교 다니다 온 걸 알고는 다 계셨네요. 학생들이 다 이 사람들. 그렇지. 군 자체에서는 안 했지. 어린 아들이니까. 낙동강 전선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군생활은 한국전쟁이 끝나서도 계속되었습니다. 15살 소년은 20살이 넘어서야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복무 기간을 훨씬 넘겼어도 휴전되고 1년 이내에 나오지를 못하고 1년 만에 나오고 또는 2년 만에 나오고 아주 늦은 사람들은 3년 만에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있긴 보통 4년 내지 5년 다. 학업을 마치고 훌륭한 사회인이 될 것이라는 어엿한 꿈도 있었습니다. 저 검판사가 되는 게 그게 꿈이었어요. 뭐 성적적으로도 그게 맞는 거고 그런 걸 하고 싶은 게 사실은 내 꿈이었었는데 전쟁 때문에 내 꿈이라는 거는 새로운 길을 내가 걷게 됐으니까 내 인생으로서는. 그러나 윤한수 씨는 학교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공무원이 되었지만 중졸 학력은 평생 그의 발목을 2년마다 잡았습니다. 모범 공무원 표창을 막 주는데 그건 그만큼 열심히 했다 하는 말인데 성적이 안 된단 말이야. 전부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들이 시험을 쳐서 들어오니까 그게 밀리서 안 되는 게 그래. 그런 게 상당히 후회스럽고 그로 인해서 가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뒤늦게 명예 졸업장을 받기도 했지만 전쟁으로 배움의 때를 놓친 수많은 그의 동료들처럼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옷 매무새를 다듬으며 나갈 채비를 서두르는 윤한수 씨. 훈장까지 챙기는 모습이 뭔가 중요한 행사가 있는 듯합니다. 대체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요? 뒤따라가 보았습니다. 윤한수 씨가 찾은 곳은 바로 앞산. 55번째 맞는 현충일을 맞아 앞산 충원탑에서는 올해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한 호국 영령들을 기리기 위한 행사장에 참배객들이 모여듭니다. 지역의 호국단체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 관계자들의 왼쪽 가슴에는 하나같이 검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검은 리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사에 초대장을 받고 참석한다고 합니다. 보훈청에서 배부한 이 리본을 단 사람들은 모두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행사장 안쪽에서 소년병들을 만났는데 검은 리본이 당연히 달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왼쪽 가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못 받으셨군요. 예. 별도로 연락도 없고 이거는 원래부터 이번 올라올 때 못 받았거든요. 뭐 편지 같은 거 못 받으셨어요? 초청장이나 이런 거. 편지 뭐 이렇게 초청장 같은 거 따로. 이게 아니고 소년병들이에요. 우리 취급 안 해요. 행사 관계자에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유공자나 유족 리본을 보내드리고 그 사전에 그 배포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뭐 어떤 분들 국가유공자분들. 그렇죠. 국가유공자분들 19,000여 분 보훈처에 등록된 등록돼 계시고. 혹시 뭐 별도 그 리스트 중에 소년병 관련도 있었습니까? 소년병 관련은 없었어요. 그럼 일본인들도 뭐 오셔서 앉아 계시다가 행사 끝나고 분양은 가능합니다. 결국 소년병들은 수많은 단체들이 분양한 뒤 일반인들과 함께 가장 마지막으로 분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의 시기,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이들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죽겠어요.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 흘렸는 게 그 바탕이라 그런 거를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서러워요. 취재를 하면서 만난 수많은 소년병 전후 회원들은 자신들의 예우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없는 소년병들이 나라를 지켰고 앞서 보신 대로 개인의 삶에서도 큰 희생을 치렀음에도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소년병 전후 회원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지켜낸 조국이 왜 이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자신들의 권리 찾기에 나선 소년병 전후 회원들을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소년병을 홀대해온 이유를 듣기 위해 소년병 중앙회를 찾았습니다. 18세 미만의 법적으로 아동 신분으로 입대를 했는데 이 이름을 학생으로 들어가는 학도명에다가 하고 또 뭐 집단으로 들어가는 학도 이영구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이 이름을 뭐로 붙일 것인가? 분명히 신분은 아동입니다. 1949년에 제정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18세 미만의 자는 아동으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우리 정부는 분쟁 지역 아동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법을 어기고 도리어 아동을 군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학도병과 학도요원군은 51년 3월 이승만 대통령의 종군학생 복교 특별 담화를 통해 학교로 돌려보낸 반면 현역병이었던 대부분의 소년병은 각 부대의 필요와 방치 속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복무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학도병과 소년병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대에서는 멀리 보내든지 학도병이나 학도 이용군 같이 민간 신분으로 참전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군분을 준다는 게 이건 잘못이거든요. 한때는 사회에서 이 자랑스러운 뺏지를 못하고 내가 소년병이다 소리를 크게 보였어요.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군번을 주고 복무를 시켰다는 사실이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한때 소년병의 존재는 터부시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국가가 소년병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짙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동안 소년병의 실체를 찾기 위한 작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물론 그동안에서도 실체가 없었던 건 아니고 국방부 자체에서 전사에도 일부분 나와 있긴 했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나 그렇다는 전투 상황이 자세히 묘사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일부 인식이 좀 덜 됐던 건 사실입니다. 국방부에서 한국전쟁 당시 국제법을 어기고 14에서 17세의 아동들이 참전한 사실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향토 방위령법에 그 보면 구체적인 나이가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그 안에 보면 14세 이상이면은 전부 다 갈 수 있는 거고. 1950년 7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은 14세에서 40세까지 모든 국민에게 향토방위 의무를 부여하는 비상시 향토방위령 제7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난 향토방위의 의무가 아동들에게까지 현역병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정식적인 것은 18세 이상이 되지만 자원병일 경우에 그 나이 제한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당시에는 판단이 안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병 그 14세부터 17세까지 됐던 분들은 대부분 자원에 의한, 엄격히 얘기하면 불법에 의한 강제 그 징집이나 이런 상황하고 좀 틀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국방부의 주장대로 자원 입대를 한 것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다니다가 요때 촌에서 몰아서 맞아요. 몰로 모는데 마이병들이 불러 왔어요. 이리가 이제 우리가 어린 나이에 붙들려 갔는데 그래 이제 고3 초등학교 그거 보이니까 한차대에 싣고 가고 한차대에 싣고 가는데 산에 가가지고 형님하고 둘이 손미기다가 그래 나 정신무로 가라고 형님이 밀어보내고 나는 이제 정신무로 내려왔는데 보면 아무도 모르고 육군 방위 소위한테 부들려 가지고 말이지. 현재 국방부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소년병에 대한 전사를 편찬하고 있습니다. 전사 편찬을 맡고 있는 이상호 박사는 참전했던 소년병과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면담하는 과정에서 소년병 강제 징집 사례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전시법규나 국제법에 의하면 그 소년병은 병사로서 실제 전투에 참가시킬 수가 없는데 그동안에 이제 국가적인 명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년병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고요. 소년병에 대한 참전 양상을 보면 지원도 있고 강제 모집도 있고 가두 모집도 있고 학교에서 그 배속된 장교의 권유에서 입대한 경우도 즉 다양한 형태의 입대 경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참전자들이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소년지원병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국방부도 소년병의 강제 징집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7년 소년소녀지원병 중앙회에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소년병을 동원, 징발, 징집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원병은 예외로 보더라도 소년병을 강제 징집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문제의 소지로 남아 있습니다. 영천 호국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세워진 비석의 수만큼 조국수호와 평화를 위해 신명을 바친 호국용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소년병의 희생과 고통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소년병 중앙의 사람들도 대부분 이곳에 묻혀 있거나 앞으로 묻히게 될 것입니다. 소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그 참전 정신을 역사에 조명을 해서 후세들의 그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시면 하는 그게 첫째 바람이고 아마 전사자가 4,5천 명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분들은 후사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그 위령사업, 현충사업을 해야 되고 또 소년병들이 그 당시에 4, 5년, 5, 6년 동안 전쟁터에서 못 배우고 또 그 고생했는 그 희생에 대한 또 공헌에 대한 그 응분의 예우를 국가가 해줘야 되겠다는 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년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들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욱 권익위원장은 지난 2월 중앙회를 직접 방문해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국방부는 소년병들에 대한 병적 정리와 전사 편찬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국가보훈처에서도 충원탑 등 현충시설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전쟁에 떠밀려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소년병에 대한 별도의 예우는 현행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소년병에 대한 관련법은 2001년부터 꾸준히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번번이 폐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대 국회에서도 2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유승민 의원은 소년병 예우에 대해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편집을 당했느냐 지원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남은 과제가 소년 지원병에 대한 보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 문제는 국방부는 보상하는데 찬성인데 보상의 주무기관인 이 국가보훈처가 지금 다른 사례들하고 형평성 이유를 들어서 아직 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정무위원회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 다 찬성을 해야 되고 여당이 찬성하려면 국가보훈처 입장이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정부의 반대 또 다수 국회의원들이 아직은 관심을 덜 두고 있는 사항이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참전 군인과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보훈처. 우리나라 22만여 명의 보훈 대상자를 이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처가 소년병에 대한 별도 예우를 반대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보상금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보훈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보상금 지급은 신체적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전 소년병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것은 정말 저희들로서도 고마운 후손으로서도 고마운 부분인데 신체적 희생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그런 원칙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형평성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저희들이 또 다른 이제 유사 계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워야 될 나이에 배우지 못한 것이 희생이 아니냐. 그렇죠. 이제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희생을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량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개별적인 케이스 정말 억울하신 측면도 없잖아. 애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그런 원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무너지기는 참 무너뜨리면서 어떤 보호 정책을 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운명에 맞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체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학생 신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제1학도병의 경우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별도의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대 유경목 교수는 제1학도병처럼 보훈 원칙을 지키면서 소년병의 희생에 대한 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제1학도의용군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1학도의용군은 16, 17, 18 이런 나이였거든요. 자기 국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던 국가 일본을 갖다 돌아가도 일터전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상을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들한테는 많게는 매듭까지 해주고 또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기본금 지금 한 90만 원, 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병들도 그 정도의 수준은 이 예우를 해줘야 그들이 서운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로 어제 낙동강 승전기념관에서 13번째 소년병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전국에 300곳, 우리 지역만 해도 100개가 넘는 현충시설이 있지만 전우들의 넋을 위로할 공간조차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올해도 소년병 중앙에는 행사 장소를 임시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운의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전장에서 목숨을 던져야 했던 한국전쟁 소년병. 늙은 소년병들에게 유골의 현실은 아쉽기만 합니다.